유한양행, 국내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는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에 대해서 오늘은 그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을 추천하는 네 가지 이유, 뭐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실적입니다. 유한양행은 매출 기준으로 국내 1위의 업체이고,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도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스테디하게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약업체가 ETC 전문의약품, 그 다음에 OTC 일반의약품,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인데, 유한양행은 해외 사업 부문, 그 다음에 생활건강 사업 부문, 이렇게 그 네 가지 사업 부문을 나누고 있는데, 역시 제약 부문이 73%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에서 사업 부문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에 비해서 사업 부문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가장 최근에 기록한 2010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제약 부문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ETC 처방약 부문에서의 매출이 2.8% 감소했습니다. 사실 제약회사가 처방약 부분에서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뭐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 ETC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2019년에 이어서 2020년 상반기에도 비록 소폭이지만 이 부분에서의 매출이 하락한 것은 예,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유한양행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처방 부분의 매출이 11.4% 늘었고, 생활용품 부분은 30.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65.4%, 당기순이익 역시 1,4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 25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형이 소폭 늘어났고 마진은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상황, 특히 2020년 상반기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반 업황이 좋지 않았음을 가정해 본다면 유한양행의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단순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실적은 특별하게 2020년 상반기만을 끊어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올려온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에 실적의 변동이 오히려 좀 그다지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지금 이제 2020년이 이제 10, 11, 12월 본격적인 4분기의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12월에 예상되는 배당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 봤을 때 유한양행은 국내 상장 기업 중에 최대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지금 매년 그 무상증자라는 공시를 쳐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12월 15일 내외에 무상증자 공시를 발표했는데, 이게 주당 5%입니다. 이 주당 5%의 무상증자를 그해 말에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는 지금 현재 보유해서 3개월을 가지고 있으면 주당 5%의 무상증자, 그러니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 일반 시가 배당보다도 훨씬 유리한 그런 배당이 주주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이고, 주식 배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 배당도 실시합니다.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주당 한 380원 정도를 제공하는데, 현재가 대비 배당 수율이 0.6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률은 높지 않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으로 5% 그리고 현금으로 0.6%의 배당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가량을 보유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배당의 지급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예년 수준의 배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한양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상반기에 이익이 20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3, 4분기에 아주 대단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전년 수준의 배당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금 배당의 경우에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을 이제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외형도 늘어나지만 지속적으로 R&D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0년에 R&D 투자액이 연간 431억 원이던 것이 2019년에는 1324원, 한 차례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R&D 투자액이 줄지 않은 그런 업체이고 그 결과가 최근 들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의 그 2020년 상반기 기준 주요 파이프라인 지금 연구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은 임상 신약의 경우에 임상 3상에 들어간 단계가 하나 있고 2상 단계가 그리고 하나 나머지가 지금 1상 단계에 있는데 제약회사의 임상 단계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양행의 R&D 실적을 감안해 본다면 성공 가능성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히나 2018년 11월에 얀센과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총 금액이 1조 4천억 원. 이 중에 이미 계약금 560억 원은 지급을 받은 상태에 있고 2020년 9월 21일 날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은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시작했다. 이런 단계까지 지금 발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R&D는 이제까지 나타난 퍼포먼스보다도 다른 업체와 달리 특히 이제 과거에 제가 셀트리온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셀트리온처럼 무형자산으로 옮겨 놓고 비용의 감소를 줄이는 어찌 보면 좀 편법인 회계가 아니라 유한양행은 매년 발생하는 R&D 비용을 그냥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설령 R&D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손실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성공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이런 회계가 깨끗하다. 이 점이 유한양행의 R&D가 기업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 중에 오히려 가장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을 추천하는 그 키워드는 바로 주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개 상장 기업 중에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한양행이 의외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공시가 나와 있는데 250억 정가량의 자사주를 내년 7월 31일까지 매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반 펀더멘탈도 양호하지만 주가 관리도 어느 정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한양행은 양호한 실적, 그리고 높은 배당,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연구개발 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주가 관리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모두 해당이 되는 업체가 유한양행입니다. 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크게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3개월 뒤에 배당 등등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유한양행에 대한 매수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인 것은 물론이려니와 단기적으로도 적지 않은 투자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